현재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이런 전문가나 정부 주도로 돼서는 안 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도시에 대한 관리라든지 재생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게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되고 있죠. 바텀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과 전문가들 또는 이러한 공공이 함께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모여서 함께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거버넌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이 한꺼번에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현장센터가 증가하면서 교육받은 인력들이 좀 교통이 편하고 주거지역에 있는 지역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들 문제를 아직까지도 약하게 해결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관과 어떤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어떤 협치, 이런 협치를 해 나가는 과정. 하지만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 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실제 그 도시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또 그게 실제 물리적 개선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획하는 그 주체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죠.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크게 문화재생과 공동체 중심의 재생, 일자리 경제재생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생 사업은 바로 마을 공동체를 주체로 한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업지에선 사업지에 투입되는 현장 전문가 부족과 노하우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중심의 도시 재생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해진 현 시점,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도시 재생 사업의 현황과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도시의 관리로 흔히 사용되던 방식이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 주민들의 피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 낙후 등을 이유로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으로 선진 국가들에선 좋은 성과를 낸 사례들도 적지 않은데요. 예전에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피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한 거죠. 현재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이런 전문가나 정부 주도로 돼서는 안 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도시에 대한 관리라든지 재생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게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되고 있죠. 도시 재생 사업은 크게 문화재생, 공동체 재생, 일자리 재생으로 나뉩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마을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진행하는 공동체 도시 재생. 이 마을 공동체 도시 재생의 핵심은 주민, 전문가,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경영, 거버넌스가 중요한 사업인데요.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본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민 역량을 강화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이 코디네이터, 즉 활동가들은 이 행정적 지원과 주민들을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면 현장 코디네이터로 불리는 전문가가 사업지에 투입돼
주민들과 함께 마을 재생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른바 도시재생 사업의 첫 단추를 끼게 되는 셈인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문가의 역량과 자질은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현재로서의 제도적인 거는 총괄 코디, 그다음에 코디, 그다음에 활동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총괄 코디는 아무래도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할 수 있고 그것들을 조정 중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밑에 있는 코디 분들은 이제 각각의 영역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면 될 것 같고.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 참여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을 주민의 참여도에 따라 사업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주민들은 실제 그 도시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또 그게 실제 물리적 개선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획하는 그 주체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죠. 때문에 그 주체들이 역량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는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좋아질 수가 없다. 누군가 해주지 않는다. 누군가 나서서 해주고 나는 누리려고만 하는 거는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와서 나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요. 공공경영, 거버넌스가 중요한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국토부와 지자체에선 전문 인력 양성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 역사가 짧고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문 인력, 노하우 부족을 호소하는 지역도 적지 않은데요. 지역별 그 전문 인력 수급상이 매우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 경기 북부권 교통이 좀 불편하고 인구가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한 지역들은 전문 인력 채용에 대단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한꺼번에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현장센터가 증가하면서 교육받은 인력들이 좀 교통이 편하고 주거지역에 있는 지역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서로 다 사실은 이런 일은 해보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협력체계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를 실현하는 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체계이기 때문에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DB,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센터에서 사람을 구한다 손 치더라도 이걸 어디에 공고를 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 보니까 도시를 재생하는 일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닌데다 지속 가능성을 염두하더라도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양성이나 관련 정책 등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현장 코디로 불리는 전문가 투입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은 주민 생활 속에 직접 들어가 도시재생 사업을 알리고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역할만으로는 도시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할 텐데요. 도시재생 전문가와 주민들의 인력 양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게 될 인력 양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문가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인력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재생 지원기구라고 해서 한 3개의 아울이라든지 국토연구원 또는 LHI가 지원기구로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들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광역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인력 양성을 하고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모두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국내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한 도시로 노하우에 따른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교육이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직무를 좀 키워내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문가 양성 교육은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교육은 그냥 앉아서 강사가 이야기하면 그냥 듣는 집체식 교육을 좀 위주로 많이들 하실 텐데요. 저희는 그 도시재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이 수강생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모든별로 분배를 해줘요. 실제 이들이 공부하고 그냥 한 전문가가 된다고 들어가서 바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를 실습 위주로 예비 현장에서 계획을 세워보고 주민들을 만나보는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해서 인력의 현장 투입 시 바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도시재생센터 교육의 지향점. 교육을 통해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 부딪혀보면 좋은데 이 양성된 사람들이 현장에서 잘 뽑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도시재생은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역량의 문제 등으로 좀 이렇게 채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건 인턴십 제도도 좀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현장에서 학습하고 배워가면서 이제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전문가 양성 과정과 직무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여기에 참여하기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기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을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무교육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별 시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색, 또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직무교육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이 광범위 한 데다 다양한 지역이 혼재하고 있는 특징으로 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 역시 다양한 지역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주택 수요가, 그러니까 원도심이 노후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라든지 주택 수요가 제법 존재하고 있는 지역. 그다음에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오랫동안 적경 지역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었던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들 지역들에 대해서는 미군 공여지에 대한 반환 문제, 그다음에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 경기 동남권 지역들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후 주거 지역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들도 역시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뉴타운 사업들의 대거 해체에 따른 노후주택 관리 문제도 경기도의 심각한 고민. 이 점 또한 지역별 방안 마련 교육에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지역이 거의 6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 지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마을 주민들의 유기적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도시재생 사업의 의미와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요. 주민들은 누구보다 확고한 의지로 주거지 재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와 마을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는 두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은 2017년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80% 정도 진행된 지역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거의 지금 4년 차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지금 계신 이곳이 주민 공동이용 시설인데 이곳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역량을 갖춰 나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구로공단의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던 가리봉동은 1992년 한중 수교로 중국 동포들이 많이 머무는 지역이 됐는데요. 이 주변이 구로공단 1, 2, 3공단이 조성이 되면서 이 가리봉동 지역이 거주지로서 역할을 크게 하게 됐고 다시 또 이제 구로공단의 쇠퇴와 함께 이 중국 동포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로 들어오게 되면서 하지만 구로 고가를 사이에 두고 기존의 구로공단 자리는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가리봉동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여있다 노후화가 지속되면서 2017년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당시 상황에서 사업은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서울시에서 가리봉동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한 다음에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계획대로 갔었는데 그 계획에 주민들과 서울시에 갈등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센터의 코디네이터들이 서울시와 주민 간의 중간 역할에 서로 윙윙하고 협업하고 서로 잘 이 도시 재생 사업을 이해가게끔 가르쳐 주셔서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이제는 센터에 계시는 센터장님 이하 모든 코디네이터하고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한데 뭉쳐서 모든 일이 진행돼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는 뉴타운 사업의 해제로 노후주택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고양시 원당 5구역도 비슷한 상황.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이 된 후로는 뉴타운과 도시재생의 의미를 혼돈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뉴타운에 대한 이해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많이 떨어지고 현장지원센터의 인적 자원 공백도 도시재생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의 원인이 됐습니다. 2018년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7년 12월에 선정이 되고 1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현장지원센터라는 물리적 공간은 만들어졌지만 거기에서 일을 할 상주에서 일을 해야 할 어떤 인적 자원이 바로 배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마을이 잘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듣고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 내용도 조금씩 수정을 했었습니다. 주민들도 사업 초기와 달리 조금씩 도시재생을 이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보면 생각보다는 이 주민들이 그러니까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적극적이고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역에 오래 사시던 분들이 많아서 특히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들 덕분에 뭔가 저희 예상보다는 좀 더 열정적으로 또 이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원단은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주민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배달이 복지팀이라고 해서 여기에 살고 계시는 어려운 분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마을의 네트워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간단한 어떤 청소라든지 이불 빨래, 그러면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 지원을 받은 금액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마을의 변화를 통해 작은 소망도 가져보는데요.
어쨌든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도시재생을 하든 안 하든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도시재생을 사업을 통해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옛날 우리 산업화 그 활동을 했던 지역만큼 우리 지역에 사람 젊은 층들도 많이 오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같이 융융하고 서로 협력해서 아무래도 이 지역이 어르신들도 많고 혼자 계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뭐 문화라든지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지 못하시는, 체험하지 못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저희가 이제 센터가 아니죠, 어울림 플랫폼 센터가 생기고 이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한 자리에 같이 모이셔서 같이 소통을 하고 좀 더 뭔가 활기찬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관리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도시재생 사업의 역사가 짧고 그에 따라 다듬고 보완해야 할 부분 역시 적지 않은데요. 특히 전문가와 주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는 사람에 집중해야 하는 정책 마련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보완되고 논의돼야 할 사안들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 관점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지속 가능성을 염두한 대책 마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도시재생은 사실은 뭐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3, 40년 되면 그것들을 이제 교체라든지 재생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호련 단번에 이루어진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 20, 30년 뒤에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순환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으로는 전문가의 인력 양성과 더불어 신분 보장에 따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편에서는 그 전문 인력들과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인력들에 대한 채용 조건을 좀 개선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도시재생, 또 그 지역에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교육이 돼서 자기 고향에 대한, 자기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들을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봤을 때 제일 시급한 것은 첫 번째로 종사자들에 대한 신분 안정입니다. 신분 보장. 현재로서는 코디로 일하고 있는 그 쌤들의 그 4대 보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연금이라든지. 사업이 끝난 후 자발적 참여로 마을을 이끌어갈 주체, 주민들을 돕는 보완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빠지죠.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 나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종료된 후에 그 지역엔 누가 남아 있는가? 주민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주민들을 인큐베이팅해서 도시재생 기업으로 준비시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 기업으로 준비된 곳들은 또 더 나은, 더 바람직한, 더 나은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서 단계별로 주민들을 계속 지원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 결국 도시재생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선 사업 주체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인데요. 결국 도시재생 사업은 사람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열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면 좀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주민과 전문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고민, 계획과 실행이 중요한 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낸 경우라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상적인 도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요. 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긴 호흡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도시재생 사업. 그 핵심 전략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장소를 잇는 올바른 협업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